호기심 많은 당신께 도움이 될 깨알 같은 시간. 에그 문화센터 3탄 송기령의 미래교실.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는 건 네. 이제는 너무 올드한 단어 파편화됐기 때문에. 가 아닌가. 진짜 그분 한번 모시고 싶다. 그 트렌드 분석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송기령님. 저분 정말 똑똑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저분을 모시고 트렌드를 들어봐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한번 전문가가 계신데. 네. 그래 전문가가 있는데 왜?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선생님. 네. 저희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 PD 작가들 몇 명 같이 앉아서 네네. 선생님이 그냥 내가 추측하는 요 컨텐츠 세상은 이렇다. 앞으로 다가올 네네. 세상은 그냥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막 좀 질문도 좀 하고 하는 게 제일 전 자연스럽고 전 제일 좋아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컨텐츠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걸 저희는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네. 짧은 미래, 먼 미래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뭐 방송이든 유튜브든 이런 거에 관한 데이터도 혹시 뭐 하나쯤 예시로 이렇게 요거 분석해 보니까 요렇다, 요거 뭐 그런 네. 것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럼요. 혹시라도. 그런 거는 늘 하는 일이라 사실은 네. 그 좀 즐겁고 때로는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그 전화 끊으시고 나면 저한테 요날 네네. 뭐 날짜 괜찮으니까 뭐 몇 개만 던져주시면 제가 녹화 날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영상 쓰면 되지. 안녕하세요. 작가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깜짝이야. 조직에 가서 강연 형식으로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연을 거의 19년을 했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그 조직의 특성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흥미로운 조직 중에서 좀 예전 방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계가 있는 조직은 미리 와서 앉아 계세요. 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네? 이렇게 구태연해지면 안 돼.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곳이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장 대표 선수인 PD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작업을 좀 가져왔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때의 생각과 얼마나 맞았는지. 격차가 있느냐에 대한 걸 한번. 선생님이 그러면 요 질문 하나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쉽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체크를 해봤을 때 정답률이 몇 프로 정도?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상당히 높은 부분인 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네. 흐름을 보거든요. 네. 어떻게 살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매스는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플랫폼이 뜨고 있어요. 개인이 강해지고 있어요. 경향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한 것들만 쓰고 모호한 거는 글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년, 20년 후에 이게 어떻게 인식될지를 상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건 미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역경 내지는 역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영석 PD님의 인생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부터 2023까지예요. 보시면 그 순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로스가 진짜 어려운 그로스예요. PD님 같은 경우에는 하셨던 작품들이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오르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우상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틸 건재하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 드는 생각이 지금의 컨텐츠 산업계의 어떤 지금 디맨드를 맞추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건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난 2년간 그래프니까 그 이전 단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보시면 재밌게도 이것도 역시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진짜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한 가지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1박 2일부터 꽃보다 시리즈에 삼시세끼에 윤식당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보이고 여기에 대한 그런 그로스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라는 성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1박 2일 성공 이후에 나왔다. 뭐그 전까지만 해도 방송국, 요즘 방송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테이션의 입장에서의 일원이었다가 이제 본인의 브랜딩을 하셨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정량 지표라면 정성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굉장히 저희가 예전에 분석할 때 많이 썼던 장표 중에 하나인데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이제 어디 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옛날 키워드 그거였어요. 효도관광?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어 주고 이렇게 쭉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본인이 선택 못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주도해서 함께 멋지고 예쁜 걸 하는 식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한국 사회보다 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 저희는 되게 놀랐었어요. 몰랐어? 아, 당연히 다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게 생각이 딱딱 안 됐나?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회의 어떤 요구를 기반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오래 살지, 건강하지, 나도 즐기고 싶은데 경험은 적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지 말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로망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가고 싶다? 맞아요, 로망. 못 간다. 근데 로망을 채워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엄청 확실했던 케이스가 그 다음에 윤식당이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해외에 살고 싶은데 그렇죠. 요즘 보시면 뭐 2주 살기,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 계속 꿈꾸거나 도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가신 게 해외에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장사해 볼까? 그 다음에 나 혼자 못하지만 말이야 함께가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트렌드 3개를 묶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멜팅한 다음에 새롭게 크리에이션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앞선 시도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거든요. 이게 딱 기획 의도 3개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그냥 보는데 어떻게 회의할 때 있으셨나? 그러니까 진짜 딱 저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건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한 30억 벌었다가 한 3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애매한 금액.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엄마랑 아빠랑 딸은 똘똘해. 이런 가상 가족이 야, 이 한국에서 실패로만 끝나고 너무 힘든 삶이 너무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그래도 이 돈이면 동남아 가면 식당은 하나 차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살래. 라는 느낌으로 방송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일종의 대한가족이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 이거 봐주시는 분들이 있네. 그럼요, 다 알아요. 한국 사회의 어떤 로망 내지는 사회 변화와 순방향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호응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이런 게 실제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비행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방비행이 뭔지도 몰랐고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꽃보다 청춘 이후에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어텐션을 얻었죠. 근데 사실 이런 그래프는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어디가 쭉 뜨면 훅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대부분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꾸준히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오스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크로아티아에서는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결국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다. 정리해 본다면 영향력을 일정한 크리에이터가 오래된 기간 동안에 유지해 오고 있는 좀 보기 드문 케이스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사회의 디맨드를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로망을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만족감이라는 게 신뢰로 올라간 거다. 자, 이제 거꾸로 그 반대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흥미로운 얘기라면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좀 짐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체의 인생 그래프의 상대평가예요. 근데 문제가 나 말고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 있었거든요. 일요일 밤에 한다음에 그러면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드라마, 국민 예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당연히 케이블 TV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편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채널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유튜브가 나오면서 볼 게 엄청 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지분이 줄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경쟁을 기존에 있는 방송사와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어우, 저희도 좋아합니다. 엄청 빠니. 좋아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건 이번에 보여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로망, 여행,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환경에 적응 같은 부분들을 계속 모티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네. 이걸 혼자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혼자 고프로 들고 가서 찍어 왔는데 너무 훌륭한 걸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이 상대가 안 돼. 이거 우리 다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야, TV는 그만하자. 원래 처음엔 좀 슬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다독게 되기 벌써 때문에. 메시지 정원 나오잖아요. 2019년도에 제가 했던 학회 발표 자료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어요. 요즘 거 보고 막 살짝 수정하시는. 아니에요. 줄였어요.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이. 자, 먼저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는데 이거 뭐죠? 이건 누가 쓰는 단어냐면 마케팅 광고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ATL은 above the line이에요. 4대 매체, 신문잡지, TV, 라디오가 ATL이고 BTL은 below the line이에요. 프로모션, 팝업, 이벤트 이런 게 BTL입니다. 기존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이쪽이 예산의 대부분이고 이거는 없거나 극히 일부였어요. 좆대가 일하긴 편했어요. 그렇죠. 작가님. 그때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1박 2일 광고 슬롯 좀 주세요. 그때 얘기죠. 마음이 예. 편했죠. 근데 지금 상태가 BTL이 더 커진 거예요. 얼마나 이유가- 커졌어요? 지금은 아예 ATL을 안 하는 브랜드도 많이 나왔어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매체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고 전체 채널 개수를 5천만 개 정도로 본다고요. 그럼 방송국이 5천만 개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미 예능이 유튜버한테 진 게 2015년도부터예요. C? TV 다 접어. 진짜 나는 접어야 된다고 봐. 이 힘으로 유튜브 채널을 몇 개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냐? 나는 그런데 사실. 아직 빠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인 스튜디오 케이스거든요. 왼쪽이 7분 30대 스튜디오가 올라왔던 케이스와 이분은 혼자 하시는 분, 이런 케이스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미디어의 작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투자나 구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넷플릭스가 했던 얘기였는데 우리는 TV가 경쟁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은 사실은 바깥쪽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를 정의해서 지상파, 공중파, 컨텐츠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걸 넘어서 삶에서 어떤 형태의 조예와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지를 한번 더 열어보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커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모레 퍼시픽에서 바바라 크루거의 전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시가 엄청 잘 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예능의 경쟁은 전시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시간을 뺏는 모든 것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성수동, 그 다음에 또 연남동의 팝업 스토어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기존 미디어한테는 엄청난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주의 비용이 이미 가고 있다고요. 근데 거긴 타겟팅이 예. 딱 되니까 진짜 예. 그걸 가고 싶은 젊은 애들이 거기만 가서 줄 서서 사니까 엄청나죠. 네,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그런데다가 오셨던 분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본인의 맞아요, 팔로워는 맞아요. 전달되기 때문에 맞네. 이분이 수용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달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경쟁이 넓어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유튜브와 우리의 경쟁을 바라보지만 사실 그걸 넘어선 형태의 경쟁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본 게 놀라운 건 19년도에 분석하죠. 그렇죠. 지금 19년도 얘기야.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전혀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 준비하실 수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계속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 계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지 말 좀 해야 돼. 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매스의 종언이면 매스미디어는 힘들어진 거예요. 그건 그냥 받아들여. 네. 힘들어. 우리는 지금 사양산업 종사자야. TV로 바라본다면 네. 매스 컨슈션, 매스 프로덕션, 매스 미디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분화되겠죠. 옛날에는 다 같이 같은 걸 봤다면 지금은 나는 추리물 주로 보는데 나는 좀비야, 나는 회귀 환생물이야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나눠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본진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 회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미 분사에 나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미래 인간의 업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거나 플랫폼 프로바이더거나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거를 썼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의 꿈. 넷플릭스 해. 두 번째 뭐 거를 이런 썼어야 거죠. 되는데 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근데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먼저 간 친구가 선점하면 두 번째 온 친구를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개수가 매우 한정적이에요. 몇 개 없죠. 네, 몇 개 없습니다. 수십 조를 벌지만 몇 개 없죠. 그러니까 개인은 컨텐츠가 확률이 높아요. 저라면 컨텐츠로 갑니다.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전달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신문의 보급소라든지 대본소라든지 전달하는 거. 옛날에 보시면 잘 사는 집 그러면 쌀집, 기름집이었어요. 다 유통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테무 오고 그다음에 새벽 배송 들어오고 이러면서 유통은 그만큼의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전달자는 덜 중요해진 거예요. 아니 컨텐츠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숙제 같은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시잖아요. PD님이시잖아요. 축하드려요. 우리 미래 인간의 업을 하고 있는 거야. 다행이다. 그 얘기는 답습하면 안 돼요. 만드는 건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계속 크리에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작가님. 네,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제 창작자가 되는 것이 영예가 있는 거죠. 쉬우면 다 해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미디어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넷플릭스하고 지상파예요. 너무 재밌는 게 넷플릭스는 혼자 미드를 추천받아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는 가족이 실내에서 예능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이건 2019년도 정보이기 때문에 약간 아웃데이트 된 건데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 같이 보면 TV고 그 다음에 각자 보면 그런 OTT고 역할이 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문제가 가족이 줄고 있어요. 각자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의 패드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 거실에 있었어도 한 사람 셀폰, 패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집안 식구들이랑 공유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레이의 50가지 이야기 본 걸 들키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족 계정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농밀한 나의 사생활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보는 게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죄송해요.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족 또는 친구와 TV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니? 난 진짜 없거든. 난 최근 한 달도 없어요, 작가님. 네, 같이 안 봐요. 이제 혼자 보지. 그래서 이게 드디어 개인 취향으로 컨텐츠 소비가 넘어간 거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이제 넷플릭스가 지상파 3사를 이긴 게 2019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 때 넷플릭스 같은 OTT가 왔다고 믿으세요. 근데 이미 화제성은 그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으면 그때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입사했어야 됐어요, 그때. 재빨리. 늦었어요. 너한테는 콜 안 왔니?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하니 그 다음에 엄청 생긴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고 확실한 건 우리는 알고 있다.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신문사에서 방송국, 미디어 회사, 컨텐츠 기업이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방송국에서 제작사로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그 이즈 커밍이 만들어진 이유가 필연적이다. 어쨌든 우린 잘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방송국, 방송사가 아니라 우리는 컨텐츠 스튜디오다라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단 거기까지는 와 있어요, 저희는. 네. 그럼 이제 컨텐츠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가 같은 걸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틀어도 저기 틀어도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를 볼 필요가 없죠. 특정한 것을 깊게 들어간 특종이 나오고 탐사가 나오면 그걸 보겠죠. 그래서 같은 걸 보는 쪽은 끝난다. 무조건 유일한 걸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오리지널리티와 다양성은 명제입니다. 명제. 이건 무조건인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유가 플랫폼끼리 경쟁하면 결국 그거 어디 있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대부 어디서 봐야 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컨텐츠 기반으로 전체의 플랫폼 선택의 기준이 움직인다는 거는
제작사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많이 그러세요? 하실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컨텐츠다. 이제 무조건 컨텐츠다. 하나 컨텐츠가 잘 되면 확장할 수 있다. 네. 세계관으로 간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걸 고민해 보는 거고, 정말 돈 버는 건 머천다이징이다. 아. IP가 있으면 머천다이징으로 간다. 내가 IP를 안 가지고 있는 수주형 산업으로 간다면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미디어의 한계라면 컨텐츠 변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전 세계예요. 지금은 밖에서 온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어텐션을 잃는 거니까 결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흥미롭게 보는 게 이미 우리 팬들이 구독자가 60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500만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유튜버들이. 네, 맞아요. 이유는 국내만으로는. 그렇죠. 근데 글로벌로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걸리는 게 그만큼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언어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구성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쭉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세계 눈높이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것들은 편성이 아니라 라이브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예요. 이거는 2022년도에 얘기했던 거였는데 라이브가 뜬다. 라이브가 뜬다. 다 맞추셨네, 네. 진짜. 라이브가 뜨는 이유가 네요. 진실해요. 라이브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AI가 들어오면 더 할 거예요. 왜요? 왜요? AI가 들어오면 제작 자체가 전부 다 가상화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최근에 유튜브 중에서 네. 사람 안 나오는 유튜브 꽤 있죠. 아, 뭐 단어도 약간 네. 맞춤법도 안 맞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가면 스크립트도 AI가 만들고 이미 있는 오픈소스 이미지 갖다가 네. 붙이는 것도 AI가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작의 환경을 내가 알 수 없는 것들보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믿을 수 있겠네? 찌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가 뜨고 또 한 가지는 QA가 뜹니다. 이유가 대본이 잘 돼 있는 것들은 내가 숙련되면 연기하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즉시 물어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의 퀘스천 앤서까지 갈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한 형태의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이면 팬덤이 돼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사이 라포르가 형성되면 히스토리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말을 안 해도 팬들끼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역사가 요구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세월만큼의 인터랙션이 누적돼야 되니까. 맞아요. 다 섬세한 단골 손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위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면 7시에 프라임타임 꽂으면 돌리다가 걸렸고, 지금은 그게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난 팬이 됐기 때문에 구독을 해놨고 댓글 달고 나오는 물건까지 산 다음에 심지어 유료 구독까지 누른 사람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는 더 좁아지고 있다. 옛날에 어땠었냐면 드라마, 액션 그랬다면 지금은 실존 인물 드라마에 B급 호러 영화에 독립 드라마에 정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만들고 그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걸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다 니치가 된다 이제. 다 니치예요. 그러면 작아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슈는 뭐냐? 마켓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의 품이 드는데 마켓이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섬세한 그 손님 너무 감사하지만 네. 숫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시대보라는 책을 읽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예. 신문부 에디션이 나와서 저는 머리말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머릿말이 답니다. 자기 서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접점을 스스로 가져간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저는 핵개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럼 핵개인은 출발이 핵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내용이 그거였어요. 3대가 아니라 2대로 우리의 가족 구성이 줄어든다. 이제는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분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똑똑해요. 지식이, 지혜가 전 세계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고령화와 지능화가 결합되면 핵개인이 나와요. 이걸 관찰해서 핵개인을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핵개인은 1인 가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5인 가구도 각자 살면 핵개인이에요.
이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떻게 정보와 지식을 얻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면 핵개인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한 작업들, 이런 분들이 핵개인입니다. 자, 그럼 핵개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미래는 와 있어요. 입sen. 근데 누구한테는 먼저 오고 누구한테는 늦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 잘 쓴다. 예. 2019년도에 넷플릭스가 이미 지상파보다 어텐션을 얻었죠. 네. 그럼 빨리 그때 넷플릭스가 뭔가 했었어야죠. 건너 뛰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오도록 감각을 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를 얻고 냉철한 판단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변화를 제가 한번 AI랑 관련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햄버거 주문이에요. 15년, 16년도에 이때 바뀐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7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기술 발전이요? 아니요.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국밥 먹을 때도 QR코드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디지털라이즈를 컨슈머가 경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우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가는 곳마다 자동화가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상가가 많이 비잖아요. 왜 그런 거냐? 자동화가 되기 전에 이미 플랫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은 새벽에 뭐가 막 오죠. 그 다음에 세탁소는 플랫폼으로 집 앞에 맞아요.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철물점은 뭐 다이땡 뭐 이런 회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컬 상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잖아요. 그럼 들어온 순서가 있어요.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3개의 과자를 팔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할인하거나 번들. 아니면 인생은 4개로 만들어지죠. 다 무인이 나온다고요. 더 가면 로봇 나온다. 이제 사람 아예 안 쓸 거다. 심지어 아예 이렇게 이미 청소 얘네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고민해 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관리자 사라진다. 관리자가 하는 일이 일을 받아 쪼개 배정해 체크해 취합해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프로세스가 된다면 본인을 관리자라고 정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사실. 네, 전부 다 인차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피라미드 위쪽이 사라지고 전부 다 들어간다. 앞으로 뜨는 거는 서사가 떠요.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예요.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기록이어야 되고 이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힘든 게 그걸 내가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햇반이랑 설화수 만들어내는 사람을 몇백 명 만났어요. 다 거짓말이야. 잘한 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하라고 그러고 망한 건 내가 안 했다고 그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쉬운 게 올라가잖아요. 크레딧이. 정말 럭키한 산업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내 거잖아요, 전부 다.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건데. 다 내 거다. 그 기록을 남긴다. 전부 다. 아카이브는 그 서사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전부 다 내 것이 돼요. 축적된 것이기 이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다. 전부 다 내 것이 돼요. 시간축에 쌓여진 자료들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카이브를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아카이브예요. 12년부터 23년도까지 책을 썼죠. 그러면 이 책의 리스판스가 독자의 아카이브예요. 회자되는 댓글의 총량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까지가 나한테 자산이 되니까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고 로컬에 머무르든지 그렇지 않고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글로벌로 가든지 선택은 나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무 무거워졌어요, 지금 어깨가. 저는 이 핵개인이라는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이걸 집단 창작이고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너무 지금까지 좀 잘못된 이 생각을 해왔나? 다 그냥 이쯤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 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내가 올드하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문화를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다양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 킹왕짱,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 이런 식으로 주도성을 많이 양여하고 이번 턴은 그에게 결과를 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예슬이한테 지금 내가 10%만 관여할 테니까 그럼 90%는 지금부터 네가 해라. 네. 그래서 막 회의를 해서 한 달 후에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저한테 네. 갖고 왔어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데 네. 이건 난 이거 허락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이거 어떡합니까? 좀 못 본 척을 할까요? 어떻게? 그때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첫 번째가 다른 게 나왔다.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거 했다 그러면 나의 클론인데 그 이분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다른 건 당연한 거다. 라는 게 1번이에요. 난 무조건 허락한다. 예. 2번은 뭐냐면 생뚱맞게 가져오면 놀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의 과정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 과정에 중간중간 단계를 공유하면 안 놀래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한 달 후에 딱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죠, 당연히. 맥락이 없는데. 제가 왜 한 달 후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죠? 첫날 얘기하면 첫날부터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더 어려워졌어요. 강에 괜히 들었나 봐요, 진짜.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가면 각자의 공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힘든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작을 때 그리고 제가 30살, 40살 사이일 때는 한 10명 정도의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비슷한 데를 바라보면서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점점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밑을 채우는 친구들은 훨씬 더 젊은 어린 네.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문화 속에서 네네. 그러니까 권위를 위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존재 이해가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뭐라도 얘기를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맨날 저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고 있는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얘기한 질문이 제일 좋은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당위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썼던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핵개인이라는 것보다 사회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PD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가 PD님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온 분이에요. 이미 15년 동안에 플랫폼 2번 바뀔 때 서바이벌이시잖아요. 살아남았죠. 뭘 또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가 많이 가져가면 내가 좀 덜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는 이걸 하는 거고 난 새로운 걸 해야지. 그럼 됩니다. 또 해요? 그럼요. 이미 스트리머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느끼고 실천하고 계세요. 다만 기존에 했던 일들이 너무 중요한 책무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망가뜨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계신 거라고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핵개인으로서의 이제 직업인이 되려면 내가 어쨌든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 인생은 제가 객관화해서 바라보기 어려운 영역이라 제 스스로의 데이터 마인을 하기에는 저 스스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요. 명상?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을 짓는데 6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탐색과 방황의 시기를 보내셔야 돼요. 계속 고민해보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이다. 이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취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 좋아야 돼요. 내가 뭐 5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골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것보다도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로 풀건 스트리머로 하건 글을 쓰건 이게 진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좋은 걸 찾으셔야 돼요. 행위가 좋은 예. 거. 아니 저는 선생님 책 보면서 네. 이 구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칭찬은 개인에게 하고 책임은 다 같이 져야 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 네.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팀으로 어쨌든 일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조직한테 혹시 좀 뭐 조언이라든지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네.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동료들과 같이 오랫동안 연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조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을 무조건 칭찬한다. 정말 천재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서로 칭찬해준 분위기가 되면 아이디어를 더 내고 싶어요. 맞아, 재밌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왔다마다 그게 뭐냐 해봤냐. 그 다음에 그건 뻔한 거다. 최악은 뭐냐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네, 그러냐면 지금부터 그 구성안 오면 줄을 긋고 요거 수빈이 거고요. 요거 꼭 얘기를 해줘. 요거 유진이 거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비난하지 않을 거고 칭찬할 건데 이제 알고 있어야
일하는 사람의 그 모티베이션도 올라가겠네. 이거를.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책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네. 김진아요. 네. 책을 미리 샀어요, 이 책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